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의 머리를 말랑하게 만들어줄 경제학 장 박사입니다. 혹시 정부가 골치 아프게 세금을 매기거나 벌금을 물리지 않아도 이웃끼리 커피 한잔하면서 환경오염 같은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 미시경제학 교과서의 핵심 중 하나죠. 바로 이 기막힌 아이디어, 로널드 코우즈의 코우즈 정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자, 이런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봅시다. 우리 동네에 아주 잘 나가는 스타전분이라는 공장이 있어요. 근데 이 공장이 밤마다 몰래 폐수를 강에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엔 아이들이 몇 감고 놀던 그 깨끗한 강이 시커멓게 변하고 물고기들이 막 배를 뒤집고 떠올라요. 자, 여러분이 이 도시의 시장이라면 당장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공장 문 닫아 하거나 벌금을 왕창 물리겠죠? 근데 잠깐만요. 과연 그게 최선의 방법일까요? 그래요. 지금 우리 학생처럼 아마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교수님, 그건 당연히 정부가 나서야죠. 오염시킨 만큼 벌금 딱 때리고 배출량도 법으로 확 규제해야죠.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교과서에서 늘 배우던 아주 전통적인 해법, 바로 피구세의 원리입니다. 이야, 정확한 지적이에요. 공장은 신나게 전분을 만들어서 팔고 이익을 챙기는데 그 때문에 강이 오염돼서 주민들이 입는 피해, 예를 들어 건강에 나빠진다거나 농사를 망치는 이런 비용은 전혀 자기들 비용이라고 생각 안 하죠. 이렇게 어떤 경제 활동이 제3자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를 주면서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는 상태. 이걸 경제학에서는 부정적 외부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 때문에 시장의 재기능을 못하는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경우고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경제학계에 아주 그냥 핵폭탄급 아이디어를 던진 인물 로널드 코우즈가 등장합니다. 코우즈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해요. 잠깐만요. 정부는 일단 좀 빠져보세요. 그 대신 강을 오염시킬 권리가 공장에 있는지 아니면 깨끗한 강을 누릴 권리가 주민에게 있는지 이 재산권만 명확하게 정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공장과 주민이 알아서 협상을 해서 가장 효율적인 답을 찾아낼 겁니다. 와, 이거 정말 혁명적인 생각 아닌가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건지 그 마법 같은 원리를 지금부터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프 나왔다고 너무 겁먹지 마세요. 선 딱 두 개, 공장 입장과 주민 입장. 요것만 딱 이해하면 게임 끝입니다. 자, 다들 집중! 자, 여기 그래프 보이시죠? 우리 미시경제학 교과서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정말 단골 손님 같은 그래프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가로축, 즉 X축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공장의 폐수를 더 많이 버린다는 뜻이고요. 세로축, Y축은 위로 올라갈수록 그에 따른 비용이 더 커진다는 뜻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네, 바로 그 두 개의 곡선 MCA랑 MCB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들입니다.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MCA는 공장의 속마음을 나타내는 곡선이고 MCB는 주민들의 피눈물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편해요. 이 둘이 어떻게 밀고 당기는지를 보는 게 코우즈 정리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표를 한번 볼까요? 먼저 MCA, 한계 저감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공장의 폐수 배출량을 딱 1톤 줄일 때마다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에요. 처음엔 좀 싸게 줄일 수 있지만 나중엔 막 엄청 비싼 정화시설을 돌려야 하니까 비용이 확확 늘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쭉 올라가는 모양인 거고요. 반대로 MCB는 한계 피해 비용. 이건 주민들 입장이에요. 폐수가 1톤 더 나올 때마다 주민들이 추가로 입는 피해를 돈으로 환산한 겁니다. 이것도 강이 더러워질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겠죠. 자, 그렇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가장 효율적인 폐수 배출량은 과연 어디일까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공장 입장에서 여기서 1톤 더 줄이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하는 그 비용이랑 주민들 입장에서 여기서 1톤만 더 나오면 진짜 못 참아 하는 그 피해액이 정확히 똑같아지는 지점, 바로 두 곡선이 딱 만나는 저 큐바 지점이에요. 이 지점을 넘어서 오염시키면 사회 전체적으로 손해가 더 커지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사회적 최적점입니다. 자, 지금부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코우즈의 마법이 펼쳐져요. 첫 번째 케이스, 강을 깨끗하게 유지할 권리를 주민들한테 주었다고 칩시다. 그럼 공장은 폐수를 한 방울도 못 버리죠. 하지만 공장도 생산을 해야 하니까 주민들에게 가서 협상을 겁니다. 저희가 돈을 드릴 테니 폐수 딱 1톤만 버리게 해주세요. 이때 공장이 주려는 돈이 주민 피해액보다 크면 주민들은 오케이 하겠죠. 이 협상은 언제까지 갈까요?
바로 공장이 지불하려는 돈과 주민의 피해액이 같아지는 지점, 바로 저 Q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엔 반대로 공장한테 마음껏 폐수를 버릴 권리를 줬다고 해봅시다. 이때는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공장에 갑니다. 사장님, 저희가 돈을 드릴 테니 제발 폐수 1톤만 줄여주세요. 이때 주민들이 주려는 돈이 공장이 폐수 1톤 줄이는 비용보다 크면 공장은 협상에 응하겠죠. 이 협상은 또 어디까지 갈까요? 맞습니다. 놀랍게도 또다시 그 Q 지점이에요. 보셨죠? 누가 권리를 갖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재산권이 처음에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는 문제는 결국 누가 누구에게 돈을 주느냐, 즉 소득 분배에만 영향을 줄 뿐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 즉 그래서 최종적으로 폐수를 얼마나 버릴 거냐 하는 이 문제는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서 언제나 사회적 최적점인 바로 저 Q바로 수렴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코우주 정리의 심장을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코우주 정리? 이거 거의 뭐 만병통치약 같잖아요. 와, 그럼 정부는 그냥 놀면 되겠네? 싶죠? 하지만 현실이 그렇게 만만할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의 벽은 꽤 높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멋진 이론이 왜 현실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는지 그 한계점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우리 학생이 아주 현실적인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공장 사장님 한 명이랑 피해를 보는 주민 수천 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자, 합리적으로 협상합시다. 이게 될까요? 아마 서로 우리가 피해가 더 크다, 돈 더 내놔라 하면서 아수라장이 되겠죠. 바로 여기서부터 코우주 정리의 한계가 드러나는 겁니다. 네, 이 코우주의 마법이 일어나 이러면 사실 몇 가지 아주 까다로운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첫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거래 비용이라는 게 없어야 합니다. 협상하느라 드는 시간, 변호사 비용, 피해액 조사 비용 이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면 아무도 협상 안 하겠죠. 둘째, 이해 당사자들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어야 해요. 미세먼지 문제처럼 누가 피해자인지 불분명하면 협상 자체가 불가능하죠. 마지막으로 협상 과정에서 서로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꼼수를 부리는 전략적 행동이 없어야 합니다. 현실에서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만족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 이 코우주 정리가 대체 뭐였는지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정리해보고요. 이 아이디어를 오늘날 우리 문제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코우주 정리의 작동 방식은 이 4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외부성 문제가 터진다. 둘째, 정부는 복잡한 규제 대신 재산권을 누구에게든 명확하게 설정해준다. 셋째, 그러면 당사자들이 알아서 협상을 시작하고. 넷째,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결과, 바로 그 Q바에 도달한다. 이 놀라운 메커니즘을 우리가 확인했죠? 물론 현실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우주 정리가 왜 이렇게 대단한 이론으로 평가받느냐? 바로 문제 해결의 패러다임을 바꿨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아니, 시장 참여자들이 직접 해결할 수도 있어 라고 멋진 카운터 펀치를 날린 셈이죠. 오늘날 탄소 배출권 거래제 같은 정책들도 사실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이 코우주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밤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층간소음 문제, 그리고 인류 정치의 숙제인 기후변화 문제에 오늘 배운 코우주의 아이디어를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조용히 생활할 권리나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에 가격을 매기고 이걸 서로 거래할 수 있게 만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기다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